늦은 오후 나타난 그날의 방문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제 산을 넘어왔나 봐요. 담배 하나를 피고 말을 한 거예요. 피 묻은 상태로 사람을 죽였으면 신고해달라. 믿기 힘든 남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뛰면서 사장님 부르더라고요. 피를 흘리시면서 딱 주저앉더라고요. 팔을 찔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더니 저 위에 다친 사람 또 있다고. 비극이 시작된 건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무렵. 급히 주차를 한 남자가 무거운 걸음으로 컨테이너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40분 남짓 검은 옷을 입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의 복부를 수차례 공격하기 시작한 남자. 그 뒤 소란에 놀라 현장에 뛰어온 흰옷을 입은 여성과 마주한 남자는 그녀의 애원에도 사정없이 등을 찌릅니다. 곧이어 주변에 있던 남성이 그를 막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컨테이너로 들어서지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세 사람을 제압한 남자가 쓰러진 사람들 곁을 지나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5초였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성이 간신히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난 참극.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조대원은 그날의 끔찍한 광경이 너무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구급대원 일을 하면서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2명의 환자가 쓰러져 있었고 그중에 1명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결국 흉기에 찔린 3명 중 2명은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측에 칼을 가격당하고 쓰러져서 오른쪽이 노출될 때, 오른쪽 등을 있을 때 그때 연달아 3군데가 찔리고 이렇게 치명상이 되는 거죠. 씨는 돌렸죠. 몸을 손으로 잡은 게 아니라 몸으로 방어를 한 거죠. 좌측 등에서 좌측 폐로 찔려들은 거죠. 폐 자창이 출혈. 한 4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와 처남 부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자신의 아내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걸까? 그 이유를 알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가해자의 처남 승권 씨입니다. 승권 씨가 누나 부부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건 사건 이틀 전.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간 누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으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일단 매형이 와이프한테 누나가 집을 나갔다 이렇게 연락되냐, 일도 손도 안 잡힌다 막 그러면서 빨리 뭐 이혼하든 뭐하든 빨리 만나서 풀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죠. 만나서 결론을 짓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부탁에 어렵게 누나와의 자리를 마련한 날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 씨. 그가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 종교적 갈등이 맞습니까? 이상 그렇게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쪽으로 쪽으로 많이 몰고 갔었거든요. 누나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나는 이제 이 교회 댕기는 걸로 지금 판단이 이제 되거든. 자꾸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숨기는 거야.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이 정말 종교 때문인 걸까? 교회를 다닌 시점이 코로나가 된 이후에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만남에 그것은 다 중단이 됐습니다. 또 교회 이렇게 폐쇄도 다 됐었고 그 개인적인 만남은 전혀 없었습니다. 숨진 경민 씨가 교회에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 씨는 왜 비극의 원인을 종교에서 찾는 걸까? 우린 어렵게 강 씨 부부의 아들을 만나 그 단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전날에 저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가 먼저 저한테 엄마 진짜 어디 갔을 거야. 여기서 이제 저 새벽에 분위기 너무 안 좋다니까 뭐 교회 같은 데서 잡아간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하니까 아빠가 그때 갑자기 이제 엄마 혹시 종교 쪽 병원 문제가 생겨서 그냥 걔네가 회의에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얘기하는데 아빠 그때부터 조금 그거에 빠졌더라고요. 아들의 농담을 진실이라 여기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경민 씨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가족들조차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 씨가 흉기를 휘둘러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이유는 뭘까? 헤어지려는 이유가 뭐냐, 누나가 한번 적어봐라. 내용 오면 이런 부분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폭력성, 무처증, 다혈질 그다음에 뭐
처음 도착 중 딴 사람 만났지 관계할 때도 딴 사람이랑 관계했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줘라. 내가 그래야 흥분한다. 그게 와이프랑 통화 내용에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자극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던 얘기를 해줘. 근데 희한하게 나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흥분이 되잖아요, 묘하게. 그런 거 보면은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무시를 못 하나 봐. 그러니까 전에 이제 막 만나보고 알아, 뭐 그래라, 너 맘대로 해라. 그럴 적에는 되게 우리가 좋았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얘기를 들려주는 게 성적으로 흥분이 돼 외도를 권했다는 겁니다. 우린 경민 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20년 지기 은하 씨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실시간 소개팅 어플 이런 거, 채팅 만남 이런 거 해서 그런 걸 하게 했다고 했어요, 신랑이. 그리고 관계까지 하게끔 전화 통화 해놓고 신랑이 핸드폰 켜놓고 다른 남자랑 그래서 저한테 죽겠다고 표현했어요. 병이도 안 하고 표현했어요. 남편 하자는 대로만 하고 그냥 꼭 참았던 것 같아요. 계속 살면서. 은하 씨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결혼식 전에 동거부터 했어요. 20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어렸죠.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잘 됐다 이제 속으로는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허세였어요. 허세. 무능력하고. 9살 연상인 강 씨의 구애 끝에 결혼했지만 10여 년 이상 가장 노릇을 했다는 경민 씨. 친구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었고 이혼하려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았다는 말도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전주를. 그래서 제 차를 타고 저를 오고 있는데 따라오더라고요, 뒤에서. 도망치려고 몇 번 했었어요, 친구가. 연락 끊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자꾸 했어요.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면 일을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성인이 되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이 참고 살았으니까. 아마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결혼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아들이 본 부모님의 관계는 어땠을까? 부모님이 부부싸움이 잦긴 했어요. 거의 주에 한 번까지 싸우셨으니까. 이게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부모님은? 얘기했죠. 엄마 왜 그러는 거야? 한 번도 나간 적 없었는데 엄마 이때 아니면 못 헤어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집착과 폭력에 시달리며 긴 시간 고립돼 있다가 뒤늦게 이혼을 요구한 경민 씨.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비로소 이혼 문제를 상담받은 그날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어야만 했던 걸까? 얼마 전 구치소에서 강 씨를 면회한 아들 역시 범행의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다가 살인을 막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너무 힘들었고 그냥 순간 마지막에 경계에 빠져있는 듯한 엄마가 여동생을 데리고 간다는 그 말에 자기도 너무 화가 났고 그분에게 눈이 돌아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번에 칼을 왜 거기 생각하시냐 하니까 그냥 불안하셔서 가셔가지고 딱 그런. 승권 씨는 약속 장소를 정할 때부터 강 씨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집 앞에 그냥 공터에서 만나자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나 아니면 CCTV 있는 데서 해야 이 사람이 폭력을 행사해도 그거를 이제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카페나 이런 데는 좀 뭐 싫어하더라고요. 누가요? 네, 그 사람. 범행 전 그는 처남댁에게 의미심장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언니를 이제 확실히 그냥 정리하고 싶다고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뭐라는데 그냥 헤어져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 나 여러 가지 없잖아요. 생각은 많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관없나. 우리 애들 버릴 수도 있고 나 지금 누가 돌고 있어 지금. 그리고 다음 날 강 씨는 자신을 벗어나려 하는 아내와 이혼을 말리지 않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별 범죄. 이별 범죄에서 그 행위자들의 심리는 대개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해요. 자신의 소유물,
그러니까 내 건데 감히 내 거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랑 분리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너에 대한 미움이든 정이든 뭐든 감정이 남아있는데 감히 내 감정을 버려? 그러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제 처벌하기, 응징하기 위해서 살해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죽여서라도 그가 얻으려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자가 사랑한 여인이 떠난 자리엔 집착이라는 두 글자만 남았습니다.